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뇌가 당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7과 2분의 1 가지 진실이란 책입니다. 리사 펠트먼 베럿이 지었고요. 변지영 옮김, 정재승 감수, 더 퀘스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뇌를 안다는 것은 나와 인간을 안다는 것이다. 베럿은 인간의 마음에 관한 가장 도발적인 사상가다. 애덤 그랜트가 이런 추천사를 썼고요. 출간 즉시 아마존 뇌과학 심리학 베스트셀러에 어, 최고의 과학책이라고 꼽혔습니다. 네, 지은이 리사 펠트먼 베럿은요, 심리학 및 신경과학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과학자 중 상위 1%에 속하는 신경과학자다.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석좌 교수이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도 재직 중이며 하버드 대학교 법, 뇌, 행동센터의 수석 과학 책임자 CSO다. 2019년 신경과학 분야에서 구겐하임 펠로우십을 받았으며 뇌와 감정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미국 국립보건원 파이오니어 어워드를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있으며 정서 편람, 정서의 심리적 구축, 맥락 속 마음, 정서와 의식 등의 학술서를 공저했다. 네, 이 책을 감수하신 분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님의 추천서를 좀 함께 나눌게요. 인간 뇌에 대한 더없이 흥미롭고 유익한 9번의 강연. 뇌과학 강연을 듣고 싶어요. 뇌과학자로서 대중 강연에서 만난 일반인 청중들에게 자주 듣는 얘기다. 저도 카이스트 학생들처럼 뇌과학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라며 진지하게 열의를 보이는 청중들도 생각보다 많다.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저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부모 또는 자녀와 갈등이 있거나, 배우자나 친구와 말다툼이라도 하면 더욱 그렇다. 또 SNS에 올라온 글들을 보며 세상엔 참 독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면 뇌과학을 찾기 십상이다. 도대체 인간의 뇌는 어떻게 작동하길래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저들의 행동은 어디서 연유한 것인지 인간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마지막 배출구인 뇌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진다.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지적 욕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우리 모든 호모사피언스들에게 근사한 선물이다. 뇌과학의 최전선에서 활발히 연구하는 학자가 마치 나에게만 특별히 들려주는 강의처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뇌과학의 정수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자는 뇌과학 지식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뇌를 품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도 조언해 주니 이보다 더 좋은 수업이 있을까?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이 책의 저자 리사 펠트먼 베럿 교수는 내가 존경하는 뇌과학자다. 베럿은 정서신경과학, 감정의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뇌과학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미 있는 가설들을 제안해왔다. 나 역시 연구 과정에서 그의 논문을 여러 편 읽었으며 그의 전작,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다. 베럿은 인간의 감정은 문화적 환경 속에서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구성되는 생물학적 토대를 가진다는 획기적인 이론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6가지 기본 감정, 그러니까 베이직 이모션입니다. 슬픔, 기쁨, 분노, 역겨움, 놀라움, 공포, 그것과 좀 더 복잡한 20여 가지의 복합 감정, 컴플렉스 이모션이요.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인데 베럿은 서양 문화권과 동떨어진 나미비아의 흰바족이 이 6가지 기본 감정을 기쁨 대신 웃는, 두려움 대신 바라보는 등과 같이 좀 더 행동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석해 보자면 모든 사람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보편적 감정의 지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감정은 문화와 전후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표현될 수 있는 구성된 개념이자 일련의 개체군 사고임을 보여준다. 베럿은 이렇게 가장 원초적인 감정조차도 사회적 구성물임을 주장해 학계를 놀라게 했다.
네, 감정에 대한 어떤 행동의 표현은 미묘한 차이들이 존재할 수 있겠네요. 네,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런 그가 이번에는 마음먹고 일반인을 위한 뇌과학 강의에 나섰다. 원제가 뇌에 관한 7과 2분의 1번의 강의인 이 책은 한 번의 도입 강연과 7번의 본 강연을 통해 뇌과학의 고갱이를 맛보게 해준다. 앞으로 뇌과학을 공부하려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추천한다. 또 뇌과학을 전공하거나 연구하지 않더라도 이 뇌과학 입문서를 읽어두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가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을 추천하는 강력한 근거는 이 책이 가진 몇 가지 미덕이 있다. 우선 뇌과학의 최신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생명체의 뇌가 왜 필요하며 우리는 어떻게 뇌라는 1.4kg의 기관을 갖게 되었는지를 근본적으로 설명해준다. 베럿에 따르면 우리 뇌는 생각하기 위한 이성의 기관이 아니며 사실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전에 그 필요를 예측하고 가치 있는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생존을 위해 신체를 제어하는 역할, 곧 알로스타시스를 해내는 기관이다. 다시 말해 뇌는 신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라는 얘기다. 이것은 뇌의 기원을 탐구하는 학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가설 중 하나이며 최근 들어 더욱 지지를 얻고 있다. 영국의 과학 저널 Nature Reviews Neuroscience는 지난 20년간 뇌과학이 밝혀낸 가장 중요한 학문적 성취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뇌과학 전 분야에서 초대된 세계적인 석학 18명이 답한 글들을 모아 2022년 9월호에 지난 20년간의 뇌과학을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실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이 손꼽은 주요 성과들이 그보다 앞서 집필된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뇌는 거대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사실이라든가 뇌가 복잡한 네트워크의 유기적 정보 처리를 통해 창의성을 발현하는 복잡계 컴플렉스 시스템이라는 사실 등이 그 예다. 또 뇌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만도 아니며 양육이 필요한 본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다. 뇌는 그 자체로 예측기계 프레딕션 머신이라는 가설도 석학들이 꼽는 주요 성과인 동시에 이 책의 주된 주제다. 한마디로 21세기 뇌과학의 정수가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의 미덕 중 내가 각별히 좋아하는 점은 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풀어준다는 것이다. 한 예로 흔히 삼위일체의 뇌라고 부르는 가설이 왜 허구적인 신화에 불과한가를 조목조목 따져 밝혀내는 대목이 있다. 우리 뇌가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등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삼위일체의 뇌 가설은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어 왔다. 특히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자신의 저서 에덴의 용의 이 개념을 소개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다양하게 생긴 동물들의 뇌는 모두 공통된 뇌 제조 계획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된 직후 배아가 뇌를 형성하고 신경세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정해진 순서를 따르며 모든 동물은 같은 순서와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다. 다만 종별로 각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달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뇌가 형성되는 것이다. 삼위일체 뇌가설은 파충류에서 포유류, 그리고 인간과 같은 영장류에 이르는 진화적 과정에서 마치 뇌의 층이 하나씩 더해져 우수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는 편견을 심어준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우리만의 거대한 되뇌피질을 가져서가 아니라 보편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뇌 구조가 전체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 뇌 안에는 파충류의 본성이나 포유류의 본성을 담당하는 원시뇌는 없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독자가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나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는 데 있다. 내 안에는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상충하는 마음이 공존하는지, 나는 내 몸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습관과 성격, 태도와 세계관을 갖게 되었는지 짐작하게 도와준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해 독자들은 작지만 의미 있는 실마리를 얻을 것이다.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네. 뇌과학자들에게 뇌과학의 정수를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과학자들은 대개 이 책과 같은 강연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매우 개성 있는 강연 시리즈라고 할 수 있다. 베럿의 이 강연이 개성 있는 이유 몇 가지를 꼽으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심리학자인 베럿이 복합계 네트워크로서의 뇌를 강조한 건 이례적이다. 특히 뇌의 복잡성에 주목하고 그것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서술한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짐작컨대 그가 몸담고 있는 노스이스턴 대학교에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바라바시 교수가 이끄는 복잡계 네트워크 연구센터가 있으며, 이곳은 복잡계 네트워크로서의 뇌를 연구하는 훌륭한 연구 전통을 가지고 있다. 베럿 교수도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는 학자로서 이 연구센터에 걸출한 연구 성과를 통해 복잡계 네트워크로서의 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 책에도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정서를 연구하는 학자인 저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뇌, 저자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비유하자면 시스템 1, 그리고 감각을 바탕으로 예측하고 반응하는 뇌, 감정을 기반으로 한 생존 기계로서의 뇌를 강조한 것도 흥미롭다. 만약 의사결정이나 추론을 연구해온 학자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체들을 범주별로 나누고 일반화해서 세상을 대하며 어떻게 감각을 바탕으로 세상을 재구성하는지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서술할 수도 있다. 또는 언어나 종교, 아니면 좀 더 추상적인 행위를 연구하는 학자이거나 호기심이나 상상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탐색하는 뇌에 관해 연구하는 학자였다면 인간의 추상적 사고와 의식에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을 것이다. 뇌가 생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에너지, 신체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조정하는 기관이라는 주장도 정서를 연구하는 그의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덕분에 우리는 아주 개성 넘치는 뇌과학 강연 시리즈를 이 책을 통해 듣게 된 것이리라. 리사 펠트먼 베럿 교수는 감정이 사회적 구성물임을 강조하는 학자다. 이게 굉장히 흥미롭죠. 네. 개인의 감정 경험이 개인의 행동들을 통해 능동적으로 구성되며 우리 스스로를 능동적인 감정 설계자로 규정한다. 이런 감정 경험들이 모이고 사람들 사이의 집단 지향성을 통해 사회적 실제로서 현실이 창조된다. 우리가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동물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주체로서 미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 그래서 그는 지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 반응하는 뇌의 메커니즘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베럿은 이런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감정의 생물학적 메커니즘 연구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의식을 확장해야 하는지 조언한다. 양육이 필요한 본성이라는 뇌의 기본 계획을 어떻게 일상에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살펴보고 문화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런 그의 주장은 현대 신경과학에서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아직 이런 주장을 자세히 다룬 책들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 책은 각별히 유익하다. 물론 베럿이 신체 예산을 운영하거나 예측을 하는 뇌에만 관심을 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가장 매력적인 장이기도 한 7장 인간의 뇌는 현실을 만들어낸다에서는 우리 뇌가 어떻게 감각을 추상화하고 의사소통과 모방, 창의성과 협력, 그리고 압축 과정을 통해 현실을 창조해내는지 흥미롭게 서술한다. 이처럼 우리가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뇌의 작동 원리를 대담하게 제시한 대목은 이 책의 탁월함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이 책을 다 읽을 즈음 독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쉼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고마워하게 된다. 복잡하면서도 체계를 가진 네트워크로서 뇌는 끊임없이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 다른 뇌와 상호작용하며 여러 가지 마음을 만들어내고 통합하면서 내 몸을 조정하고 세계를 인식하게 해주는 동시에 현실을 창조해낸다. 그 덕분에 우리는 모두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지하며, 정말 그렇죠? 감각 경험들은 새로운 미래를 인식하고 창조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받아들일 자세를 가다듬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열린 태도로 삶을 살아갈 채비를 갖춘다. 굉장히 성숙한 인품을 가진 인간이 되는 거네요. 이제 독자들은 이 책에서 펼쳐질 강연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이 1.4kg의 뇌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만끽하실 것이다. 참, 나는 이 글의 제목에서 이 책이 9번의 강연임을 강조했다.
저자는 겸손하게 7과 2분의 1이라고 설명했지만 도입 강연은 그 자체로 너무나 훌륭해서 2분의 1이 아니라 하나의 정식 강연으로 간주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록, 과학 이면의 과학도 반드시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모두 9번의 강연이라고 강조했다. 뇌과학의 세세한 뒷얘기와 매우 중요한 뇌과학 정보들이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어 놓치지 마시라고 당부드린다. 자, 이제 베럿 교수와 함께 떠나는 멈추고 싶지 않을 9번의 뇌과학 강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응원한다. 짝짝짝짝짝. 네, 저자의 머릿말. 나는 당신이 호기심과 재미를 느끼기를 바라며 이 짧고 쉽게 읽히는 책을 썼다. 물론 이 책이 뇌와 관련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각 장은 뇌에 관해 매우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들을 제시하며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다룬다. 처음부터 차례로 읽으면 가장 좋겠지만 꼭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교수로서 나는 연구에 관해 설명하거나 학술지의 재현을 기고하는 등 과학적 정보를 많이 담은 글을 주로 써왔다. 하지만 이 책의 경우에는 독자들이 덜 부담스럽게 느끼도록 참고문헌 전체를 내 홈페이지로 옮겨두었다. 더 궁금한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면 좋겠다. 홈페이지 주소는요, 7.5lessons.com입니다. 네. 이 책 과학적 세부 사항을 일부 간추려 부록으로 실었다. 각 강의의 주제에 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룬다. 또한 과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는 점들을 설명하고 몇몇 흥미로운 표현 방식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출처를 밝힌다. 책 제목에서 왜 8가지가 아니라 7과 2분의 1까지라고 했는지 설명해야겠다. 첫 수업인 2분의 1 강의에서는 뇌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살펴본다. 방대한 진화사를 살짝 훔쳐보는 정도여서 2분의 1 강의라고 이름 붙였다. 하지만 첫 수업 내용에는 이 책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 소개되어 있다. 한 신경학자가 우리 뇌에 관해 어떤 점이 그토록 흥미롭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두 귀 사이에 있는 3파운드, 약 1.36kg짜리 덩어리가 어떻게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면 좋겠다. 이 책은 인간의 본성에 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또는 어떤 인간이기를 원하는지에 관해 생각하도록 권유할 것이다. 네, 목차를 살펴보면요. 그 2분의 1강이라고 한 첫 번째 강의는 아주 짧은 진화학 수업, 뇌는 생각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1강, 오래된 허구를 넘어서 뇌는 하나다. 삼위일체 뇌는 버려라. 2강, 인간의 뇌를 만드는 방식, 뇌는 네트워크다. 3강, 인간의 양육에 관하여 어린 뇌는 스스로 세계와 연결한다. 4강, 당신보다 뇌가 먼저 한다. 뇌는 당신의 거의 모든 행동을 예측한다. 5강, 타인의 뇌라는 축복 또는 지옥. 당신의 뇌는 보이지 않게 다른 뇌와 함께 움직인다. 6강, 다양성이 표준이다. 인간의 뇌는 다양한 종류의 마음을 만든다. 7강, 뇌 속에 존재하는 세계, 인간의 뇌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부록으로 과학 이면의 과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이 있고요. 옹기니의 말과 찾아보기가 있어요. 나오는 말을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당신은 바다에 떠다니는 하나의 막대기에 달린 작은 위장이었다. 당신은 조금씩 진화했다. 감각계를 갖춰나가면서 당신은 자신보다 더 큰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그 세계에서 효율적으로 헤엄쳐 나가기 위해 신체 시스템들을 발달시켰다. 그리고 당신은 신체 예산을 운영하는 뇌를 발달시켰다. 당신은 다른 몸의 뇌들과 함께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당신은 물 밖으로 기어나와 육지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시행착오에서 비롯되는 혁신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물의 죽음으로 점철된 진화적 시간을 거쳐 마침내 인간의 뇌를 갖게 되었다. 많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지만 동시에 이토록 자신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그런 뇌 말이다. 1. 우리 안에서 마치 감정과 이성이 맞붙어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다양한 정신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뇌. 2. 너무 복잡해서 비유로 설명하면 그것을 지식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뇌. 3. 스스로 재배선하는 것에 너무나 능숙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뇌. 4.
환각을 매우 잘 일으켜서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믿게 하고 우리가 움직임을 반응으로 착각할 정도로 정말 빨리 예측하는 뇌. 5.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다른 뇌를 조절하여 우리가 서로 별개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뇌. 6. 너무 많은 종류의 마음을 만들어내어 그것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인간 본성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게 만드는 뇌. 7. 사회적 현실을 자연계로 착각할 정도로 자신이 발명해낸 것들을 너무 잘 믿어버리는 뇌. 오늘날 우리는 뇌에 관해 많이 알고 있지만 배워야 할 것들은 여전히 너무 많다. 지금으로서는 최소한 우리 뇌의 환상적인 진화 여정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적이고 도전적인 측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숙고할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히 알게 되었다. 우리 뇌는 동물의 왕국에서 제일 큰 것도 아니고 객관적 의미에서 최고인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것일 뿐이며 우리의 약점과 강점들의 원천이다. 뇌는 우리에게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뇌는 우리를 불완전하게 하며 또한 영예롭게 그야말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생각,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네. 참 흥미로운 책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눌게요. 리사 펠트먼 베럿이 지은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공유하기, 그리고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저자가 리사 펠트먼 베럿이 얘기했듯이 발췌독으로 순서에 상관없이 읽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발췌독으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도록 할게요. 네,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보실 걸 권유해 드립니다. 스튜디오 업나잇을 여러 번 들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스튜디오 업나잇이었습니다.